안녕하십니까. KBS 9시 경남 뉴스입니다. 두 차례 입주가 연기된 경남개발공사의 공공분양 아파트 시공사가 최근 법정 관리를 신청하면서 파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공사 측은 세 번째 입주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입주민 피해와 대규모 계약 해지 사태가 우려됩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두 차례 입주가 연기된 창원의 1,100여 세대 공공분양 아파트. 세 번째 입주 연기를 막겠다며 인원과 장비를 집중 투입했던 시공사 남양건설이 최근 법원에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자금난을 견디지 못한 겁니다. 공정률 92%인 공사 현장은 사실상 멈춰섰습니다. 준공을 앞두고 대규모 인력이 투입돼야 할 현장은 한산한 모습입니다. 법정 관리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부분 협력업체들이 인력을 철수시켰기 때문입니다. 평소 500명 가까운 인력이 투입된 현장에는 대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50명 정도만 출근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는 협력업체 노동자 40여 명의 임금 체불 신고까지 접수됐습니다. 어차피 이번 달 일을 하면 임금이 안 나오니까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죠. 희망이 없는데 뭐 어떻게 할 겁니까? 남양건설도 세 번째 입주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자금을 투입할 여력이 없어 직접 시공이 어렵다는 겁니다. 공동도급사가 공사를 이어받거나 건설공제조합이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설명입니다. 준공하려면 투입돼야 할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공동사들도 지금 여러 가지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겠지만은 결론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의 대규모 계약 해지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시행사인 경남개발공사가 이미 실행된 대출금과 이자를 대신 갚아야 합니다. 제가 있는 단톡방이 한 120명 정도 되는데 한 20분 정도는 계약을 안 하겠다고. 경남개발공사는 남양건설이 공사 이행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며 공동도급사와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정부는 저렴한 전기요금으로 기업 유치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도 곧 선정할 예정인데요. 부산시가 뒤늦게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보도에 김영록 기자입니다. 부산 강서구의 한 자동차 연마제 제조 공장. 공장을 돌리는데 한 달 전기요금만 1,000만 원 가까이 듭니다. 현재 전기요금이 갈수록 올라가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전력 자급률이 10%도 안 되는 서울 수도권과 달리 원전 밀집 지역인 부산은 전력 자급률이 200%가 넘어 2026년부터 전기요금이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다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선정되면 한전을 거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전기를 직접 생산하고 거래까지 할 수 있어 요금 인하 효과는 더 커집니다. 부산시는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와 산업단지 일대를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추진합니다. EDC 쪽에 저희들이 대규모 데이터 센터와 첨단 업종 기업을 유치하고 인근 산업단지에 태양광 등을 연계해서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선정되면 저렴한 전기요금으로 기업 유치까지 가능해지는 만큼 전국 10여 개 시도가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울산과 제주는 특별법이 통과된 지난해 유치 전담팀까지 꾸리고 본격 준비에 나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평가입니다. 부산시는 이제서야 전담팀 구성 등에 나서 차별화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세계 유형으로 지금 준비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단계가 저희한테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는데 수요지 인근에 도심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에코델타시티가 그런 유형에 가깝기 때문에 정부는 내년 5월까지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선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두세 곳이 최종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경남의 마산 수출 자유지역과 창원 국가산업단지는 지난 반세기 제조업 중심이던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이끈 곳인데요. 이곳을 중심으로 경남의 여성 노동운동을 돌아보는 전시회가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1970년 우리나라 최초 외국인 전용 투자지구로 지정됐던 마산 수출 자유지역.
전국의 여성들이 일자리를 찾아 모였지만 이후 더 싼 임금을 찾아 기업들이 외국으로 떠나면서 여성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머리에 붉은 띠를 동여맸습니다. 30여 년 전 여성 노동자들이 직장 폐쇄와 파업 당시를 기억하며 공동 제작한 그림입니다. 주름진 피부 속 근육이 강조된 노동자들의 모습. 단순 반복 업무에 주로 투입됐던 여성 노동자들도 때론 강인하고 또 자유를 꿈꾸던 존재임을 캔버스에 강조했습니다. 노동자들이 팔이나 눈이나 이런 것들이 고정된 형태로 되게 활용되잖아요, 신체가. 거기에서 좀 벗어나서 다른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경남의 여성 노동운동을 돌아보는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뙤약볕 아래 고깔 모자를 쓰고 해고에 맞서던 당시 여성 노동자들. 자본과 노동이 집약된 산업단지에서 차별과 해고에 시달렸지만 때론 활짝 핀 진달래꽃 아래에서 고단함을 잊고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산업지역 그리고 공단지역이라는 특성에서 남성 노동뿐만 아니라 여성 노동이 이 도시를 어떻게 만들고 돌보았는지 더 살펴보기 위해서. 전시회가 마련된 곳은 기업들의 제품을 전시하고 노동자 합동 결혼식이 열리던 곳으로 이번 전시회의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전국 관공서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메일이 공유되면서 경남도청 청사수색이 진행됐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오늘 오후 1시쯤 폭발물 탐지견과 경남도청 청사를 수색한 결과 폭발물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오늘 오전 인천에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메일을 받았고 테러 의심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전국경찰청에 해당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경상남도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내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앞두고 오늘 창원 우리누리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기념식과 노인학대 예방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학대 신고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 등을 논의하고 학대 피해 노인이 작성한 시를 활용한 공연과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KBS의 공영성 강화를 위해 민간 차원으로 결성된 KBS 시청자 네트워크 전국 대표자 회의가 오늘 창원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전국 19개 KBS 시청자 네트워크 대표자와 회원,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민 KBS 사장이 참여했습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특강을 통해 저출생,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공영방송 KBS의 선도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오는 18일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경상남도 보건당국은 휴진 신고 명령이 내려진 경남 병의원 1,800곳 가운데 202곳이 휴진을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휴진 신고 비율은 신고 명령을 받은 경남 병의원의 11.2% 수준입니다. 또 진주와 창원의 경상국립대병원 교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찬반 투표를 통해 휴진을 결정하면서 필수 응급진료 등을 제외하고 교수들이 휴진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남도의회 의원 40여 명은 오늘 성명을 발표하고 대한의사협회에 집단휴진 방침 철회와 경상남도 의사회의 지역 의료 현장을 지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도의원들은 오는 18일부터 집단휴진을 한다는 의료계 결정으로 많은 중증 질환자들과 국민들이 공포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환자 건강을 가장 우선에 배려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8회 하동 섬진강 문화제첩축제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열립니다. 하동 송림공원과 섬진강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세계 중유 농업유산인 거랭이 제첩잡이 체험과 맨발 걷기, 음악 분수 레이저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밀양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모금 운동이 시작된 지 하루 만에 후원금 7천만 원을 넘겼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